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세요. 자, 21번 하천수를 수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취수 시설인 취수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취수문입니다. 답은 취수 지점은 일반적으로 상류 부위의 소하천에 주로 사용됩니다. 상류 부위의 소하천. 자, 그리고 나번에 보면 하상 변동이 작은 지점에서 취수할 수 있어서 복단면의 하천 취수에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단면보다는 우리가 단단면에 주로 하천 취수에 사용되는 거죠. 따라서 복단면에는 우리가 취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공의 조건에서 일반적으로 가물막이를 하고 임시 하도 설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기성조건에서 파랑에 대해서 특히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입니다.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수광거시설의 황화수소에서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틀린 것은, 자, 황화수소가 발생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현미성분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현미성분해에서 발생된 황화수소의 S성분이 산소하고 결합해서 황산이 만들어짐으로써 관정을 부식을 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갑은 청소를 깨끗이 하고 그리고 미생물의 생식 장소를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염화제이체를 주입해서 황화물을 고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염소를 주입해서 ORP라는 게 뭐죠? 산화환원전이죠. 그래서 염소를 주입해서 ORP의 값을 낮춰주는 게 아니고 ORP의 값을 높여줘야지 제거됩니다. 그리고 환기에서 관내 황화수소를 희석한다. 따라서 정답은 답은이 됩니다.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에 보시게 되면 유역 면적이 2제곱킬로미터인 지역에서 우수 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합리식을 사용하였다. 다음 조건일 때 관거 길이가 1000m인 하수관의 우수 유출량은 당 강우 강도 I는 3660 나누기 T 플러스 30, 유입시간이 6분, 유출 개수는 0.7, 관내의 평균 유속은 1.5m/s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합리식을 이용해서 우수 유출량입니다. 그럼 합리식을 이용한 우수 유출량이 이 식이죠. 360분의 CIA. 여기서 C라는 것은 유출 개수, I라는 것은 강우 강도, A는 면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강우 강도가 주어지는데 이 식을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T라는 게 유달 시간이에요. 유달 시간이라는 것은 유입 시간과 유화 시간을 합한 값이거든요. 이 단위를 분으로 대입을 하면 전체의 단위가 ml/h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간 단위를 별도로 보정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강우 강도에서 T라는 유달 시간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유달 시간을 계산을 하는데 지금 보면 유입 시간이 6분이에요. 자, 그러면 유화 시간을 계산하거든요. 유화 시간이라는 것은 관의 길이에서 유속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1000에서 1.5를 나눠주는데 유속의 시간 단위가 세크니까 이 세크를 분으로 고쳐줘야 돼요. 자, 그러면 자, 계속해서 풀이를 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화 시간에 관의 길이가 1000m, 관내 유속이 1.5m/s, 이 세크를 분으로 환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유화 시간이라는 게 얼마가 나왔죠? 11.1111m가 나왔어요. 이 값을 여러분들이 뭐와 더해요?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유입시간이 6분이에요. 따라서 17.1111m라는 유달 시간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계산할 수 있죠? I라는 강우 강도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강우 강도의 값을 계산하면 77.6887 ml/h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면적을 나타냈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1제곱킬로미터는 100헥타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헥타르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제곱킬로미터로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면적이 2제곱킬로미터로 주어졌어요. 따라서 1제곱킬로미터가 100헥타르이기 때문에 100을 곱하면 200헥타르라는 값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우리가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계산을 해보면 C라는 유출 개수가 0.7입니다. 그리고 I라는 강우 강도 우리 계산했죠? 77.6887 ml/h. 그리고 면적 200헥타르. 따라서 계산하면 합리식에 의해서 우리가 유출량을 계산하면 30.21 미터의 삼성포 세크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의 핵심은
I라는 강우 강도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달 시간을 분으로 대입을 하면 I라는 강우 강도의 단위는 mili per hour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합리식에서 대입되는 I라는 강우 강도는 mili per hour가 돼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반드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화학적 처리를 위한 응집시설 중에서 급속 혼합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갈로 안에 옳은 내용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내용에 보시면 기계식 급속 혼합시설을 채택하는 경우에 갈로 이내의 체류 시간을 갖는 혼합지에 응집제를 주입한 다음 즉시 급속 교반시킬 수 있는 혼합장치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우리가 시간 동안 혼합을 시키는 거죠? 보통 보면 1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급속 혼합제, 급속 혼합시설, 그래서 기계식 급속 혼합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1분 이내의 체류 시간을 갖는 혼합지에 응집제를 주입한 다음에 급속 교반을 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1분이 정답. 자,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복류수를 취수하는 집수매거의 유출단에서 매거 내의 평균 유속의 기준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천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하천이 지나갔을 때, 자, 이 하천에서 5m, 매슬 깊이가 5m 정도 되는 곳에 자, 이렇게 집수매거를 설치를 해요. 자, 집수매거를 설치를 하는데 이 집수 구멍의 직경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면 10에서 20mm 정도. 자, 그 다음에 1제곱미터당 20에서 30개 정도의 구멍을 뚫어요. 자, 그런 다음에 집수 매거 내의 속도, 여기서 물이 흘러가는 속도는 1m/s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보면 매거 내의 평균 유속을 찾으시오 그랬으니까 1.0m/s예요. 왜 이렇게 1.0m/s로 빠르게 하느냐 하면 침전물이 쌓이지 않게끔. 그러면 여기서 유공간으로 들어오는 속도는 어느 정도를 하느냐 하면 들어오는 속도는 한 0.3cm/s 정도. 그래서 아주 약하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토사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 따라서 25번은 여러분들이 문제와 팁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26번 보시게 되면 계획 치수량은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의 몇 % 정도의 여유를 두느냐고 그랬어요. 자, 계획 치수량은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의 몇 %? 10% 정도의 여유를 두고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상수시설의 급수시설 중에서 급수관 접속시설과의 관련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카본에 보시면 급수관은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관 이외의 수도관에는 기타 오염의 원인으로 될 수 있는 관과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죠.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나번에 급수관을 방화수조, 수영장 등의 오염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시설과 연결하는 경우에서는 급수관의 토출구를 만수면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상태를 만수면이라고 해요. 자, 만수면보다 25mm 이상 높게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여기서 25가 아니고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하면 200mm 이상. 그래서 이 값이 틀렸어요. 그래서 200mm 이상 높이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답은 대변기용 세척밸브는 유효한 진공 파괴 설비를 설치한 세척밸브나 대변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수관에서 직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저수조를 만들 경우에 급수관의 토출구는 수조의 만수면에서 급수관 이상의 높이에 만들어야 한다. 다만 관경이 50mm 이하의 경우에서는 그 높이를 최소 50mm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설명이 틀린 것은 나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 설명해 보시게 되면 급수관을 방화수조나 수용장 등의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시설과 연결하는 경우에서는 급수관의 토출구를 만수면보다 얼마 정도 높이에 하느냐면 200m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출제한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출제되니까
문제 자체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28번 상수시설에서 급수관을 배관하고자 할 경우에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에 급수관을 공공도로에 부설할 경우에서는 다른 매설물과의 간격을 얼마 이상? 30cm 이상 확보. 다음에 수요가의 대지 내에서 가능한 직선 배관이 되도록 한다. 직선 배관. 가급적 건물이나 콘크리트의 기초 아래를 횡단해서 배관하도록 합니다. 가급적이면 건물이나 콘크리트의 기초 아래를 피해서 배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급수관의 개거를 횡단하는 경우에서는 가능한 개거의 아래로 부설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개거라는 것은 뭐냐면 개거라는 것은 그는 관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개거의 수면 자체가 관의 수면 자체가 대기와 접하고 있는 상태의 수로를 개수로 또는 개거 그가 관을 뜻하니까 그래서 개거라는 것은 실제로 보면 오픈되어 있는 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오픈되어 있으니까 개거 위를 가게 되면 개거로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거 아래쪽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2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합류식에서 우천시 계획 호수량은 원칙적으로 계획시간 최대 호수량의 몇 배냐고 그랬어요. 자, 우천시의 계획 호수량은 계획시간 최대 호수량의 몇 배죠? 3배 이상.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30번 문제 보시게 되면 부식에 관계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연부식 중에서 매크로셀 부식에 해당하는 것은 자연부식은 두 가지가 있죠.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 부식. 그리고 또 한 개는 전기식 부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자연부식과 전기식 부식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자연부식 중에서 매크로셀 부식과 마이크로셀 부식의 종류를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가번에 보시면 산소농담, 그리고 특수토양 부식, 다번에 간섭, 라번에 박테리아 부식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자연 부식 중에서 매크로셀 부식에 해당하는 걸 찾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산소 농담이 정답이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떤 유형에서, 이제 문제는 유형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내용이죠. 팁에 보시게 되면 자연 부식의 종류와 그리고 전기식 부식 두 가지를 구별을 일단 해야 돼요. 그래서 전기식에는 간섭만 있으니까 간섭이 나오게 되면 전기식 꼭 기억을 하고, 반면에 자연 부식을 다시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을 반드시 구별을 해야 돼요. 자, 매크로셀에는 콘크리트, 토양, 이종금속, 그리고 산소농담, 그리고 마이크로셀에는 산성토양, 박테리아, 일반 토양, 대기 중에 부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 니은 구별해서 암기하시고, 그리고 자연 부식과 전기식 부식을 구별해서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역삼투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번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생산된 물은 pH나 경도가 낮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약품을 주입하거나 다른 육지의 물과 혼합해서 수질을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막모듈은 폴루션과 약품 세척 등을 조합해서 세척한다. 다음에 고압 펌프를 정지할 때는 드롭백이 유지되도록 체크밸브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드롭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펌프에서 좋지 않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고압 펌프를 정지했을 때 드롭백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발생되지 않도록 체크밸브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압 펌프는 효율과 내식성이 좋은 기종으로 하며 그 형식은 시설 규모 땅에 따라서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답번이 정답. 드롭백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상수도 시설인 착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착수정의 용량은 체류 시간이 상당히 짧죠. 얼마 정도가 되죠? 1.5분 이상. 자, 그래서 정답은 답은. 그래서 착수정의 용량은 체류 시간 1.5분 이상으로 나타냅니다.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수도 계획의 목표 연도는 원칙적으로 몇 년 정도를 기준하느냐? 하수도와 상수도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자, 하수도는 20년, 상수도는 15에서 20년.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하수도를 묻기 때문에 몇 년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답은 20년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도, 상수도 두 가지가 다 잘 나와요.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펌프의 비교 회전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비교 회전도라는 것은 NS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교 회전도 NS는 계산하는 문제와 이론 문제, 특히 계산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내용을 한번 보세요. 비교 회전도 NS라는 것은 N이라는 규정 회전수 곱하기 Q라는 토출량 나누기 H라는 전량정. 그래서 Q의 2분의 1성, H의 4분의 3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비교 회전도와 뭐가 비례하는 거죠? Q가 비례해요. 그래서 Q가 이제 비례하는데 실제로 보면 비교 회전도가 크게 될수록 흡입 성능은 어떻게 되느냐면 유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흡입 성능이 떨어지게 돼요. 자, 흡입 성능이 떨어지니까 뭐가 발생하죠? 캐비테이션이라는 공동 현상이 발생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가번에 보시면 회전 속도가 크게 되면, 비교 회전도가 크게 되면 흡입 성능이 나빠져요. 흡입 성능이 나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 현상이 발생되기 쉽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34번 같은 경우에서는 가번이 정답이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이죠. NS와 Q는 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량이 크면 클수록 펌프에서 흡입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고, 흡입하기 어려워지니까 비정상 현상이 되는 공동 현상이라는 에어가 차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가번 높이는 배사문의 바닥 높이보다 0.5에서 1m 이상 낮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높이는 배사문의 바닥 높이보다 0.5에서 1m 낮게 하는 게 아니라 높게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유입 속도는 0.4에서 0.8m/s. 그리고 제수문의 전면에는 스크린을 설치를 해서 부유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계획 취수인은 취수구로부터 도수기점까지의 수도 손실을 계산해서 손실 수도를 계산해서 결정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낮게가 아니라 높게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배사문이라는 전개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한 번씩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팁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한 번씩 살펴봐야 됩니다. 팁이 나오게 되면. 자, 그리고 3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에 보시게 되면 정수시설의 배수 간의 수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를 묻는 거냐면 최대 정수압을 묻는 거예요. 그죠? 자, 급수관을 분기하는 지점에서 배수관 내 최대 정수압은 얼마를 나타내는 거죠? 700kPa 또는 7.1kg/제곱센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킬로파스칼에서 100을 나눠주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kg/제곱센치가 되죠. 그래서 두 개 중에 한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대 정수압이 700kPa 또는 7.1kg/제곱센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원형 원심력의 철근 콘크리트 간에 만수된 상태로 송수된다고 했을 때 만수라는 것은 물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맨닝 공식에 의한 유속은 조도계수가 0.013, 동수경사는 0.002, 관질음은 250ml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맨닝 공식에 의해서 유속을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닝 공식에서 유속 구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n분의 1, 여기서 n이라는 것은 조도계수, 다시 말해서 내면의 거칠입니다. 그리고 R의 3분의 2성, R이라는 것은 경심, 그리고 I라는 것은 기울기, I의 2분의 1성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경심이라는 것은 원형에서 경심은 4분의 D라고 바로 외우고 계시라고 그랬죠. 자, 경심은 어떻게 계산하죠? 면적에서 윤변의 길이를 나눠줘요. 그러면 원형에서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 그리고 윤변의 길이는 물이 접촉되는 변의 길이인데 원에서는 원의 둘레가 되는 거죠. 또는 원주 길이, 그래서 파이 D. 따라서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라는 면적에서 파이 D라는 원의 둘레를 나눠주면 4분의 D라는 값이 나오죠. 그럼 직경이 지금 얼마냐면 직경이 250mm니까 0.25m가 돼요. 그래서
경심은 0.0625m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기울기가 동수경사입니다. 그래서 기울기 i라는 것은 0.002로 주어졌어요. 자, 따라서 맨닝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유속을 계산합니다. 조도 계수가 얼마로 나와 있느냐면 0.013. 그죠? 그래서 0.013분의 1. 그리고 경심을 우리가 계산하니까 0.0625. 따라서 3분의 2선. 그리고 우리가 i라는 기울기 주어졌죠. 0.002로 주어졌어요. 2분의 1선. 따라서 계산하시면 0.53m/s죠. 그래서 항상 시간 단위를 여러분들이 공식에 있는 시간 단위, 유속이 m/s잖아요. 그러면 정답에서도 세크 단위로 묻는지 아니면은 미니처나 아워로 묻는지를 반드시 살펴보고 정답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단위가 상당히 자주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단위에 주의를 하셔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3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관경이 1100mm, 역사이펀 관내의 동수경사가 2.4%, 유속이 2.15m/s, 역사이펀 관거의 길이가 76m, 역사이펀의 손실수도. 자, 베타는 1.5, 알파는 0.05m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역사이펀의 손실수도 공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건. 실제로 공식을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I 곱하기 L. 여기서 I라는 것은 기울기, L이라는 것은 길이, 그리고 1.5 곱하기 2G분의 V제곱. G라는 것은 중력가속도죠. 9.8m/s의 제곱. 그리고 V라는 것은 속도,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자, I라는 기울기가 지금 경사가 퍼밀은 천분율이죠. 그래서 1000분의 2.4가 되는 겁니다. 자, 곱하기 길이가 76m, 플러스 1.5 곱하기 2g, 중력가속도가 9.8m/s의 제곱. 중력가속도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속도가 2.15m/s의 제곱, 플러스 알파 0.05m. 따라서 계산하면 0.59m라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특히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공식을 암기를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단위를 환산해서 풀 수 있는 경우는 방지기술에서는 가능한 게 몇 개 있겠지만 상하수도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공식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공식에 대한 설명이 팁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좀 이렇게 잘 안 풀리면 반드시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39번 상수도 시설 중에서 침사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버 위치는 가능한 한 취수구에 근접하여 제네지에 설치한다. 그리고 나번 지의 유효수심은 2에서 3m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유효수심이 2에서 3m가 아니고 얼마예요? 3에서 4m 정도. 그리고 지의 상단 높이는 고수위보다 0.6에서 1m의 여유고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의 평균 유속은 2에서 7cm/s.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나번과 다번과 라번은 언제든지 보기에서 여러분들 오답으로 출제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구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평부설한 직경이 300mm, 길이가 3000m의 주체혈관에 8640m의 삼성퍼데이로 송수시 관노의 끝에서의 손실수두는 마찰계수 F는 0.03, G라는 중력가속도는 9.8m/s의 제곱, 마찰 손실만 고려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식은 여기서 뭐를 계산하는 거죠? 손실수두. 따라서 손실수두를 우리가 HL로 표현을 했을 때 F라는 마찰계수 곱하기 L, 길이 나누기 D, 직경 곱하기 2G분의 V의 제곱. G는 중력가속도, V는 속도예요. 그러면 이 문제 조건에서 우리가 없는 조건이 하나 있죠. 뭐가 없어요? 속도가 없어요. 그럼 속도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죠? 속도라는 것은 유량에서 면적을 나눠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직경이 나와 있죠. 직경이 있는 상태에서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유량 나누기 4분의 파이 D의 제곱. 자, 그러면 유량은 8640m의 삼성퍼데이입니다. 그리고 나누기 4분의 파이 D의 제곱. 직경이 300mm니까 0.3m를 대입했어요. 제곱. 그러면 데이를 세커로 환산하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3600초를 보정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계산을 하게 되면 1.4147m/s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F라는 마찰 계수가 0.03으로 주어졌어요. 대입합니다. 그리고 직경이 지금 얼마죠? 0.3m. 길이는 3000m. 속도 우리가 계산했죠? 1.4147m/s. 중력 가속도 9.8m/s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손실 수도의 값은 30.63m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식 자체를 기억을 한다고 해도 하나씩은 바꾸어서 설명이 되니까 또 대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의 유형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에 보면 활성슬러지 공정 중에서 핀플럭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공정은 핀플럭이라는 것은 플럭 자체가 깨지는 것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부유 성장식에서 침강된 슬러지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따라서 주로 활성 슬러지 공정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활성 슬러지 공정 중에서도 오랫동안 우리가 처리하는 장기 포기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CFSTR이라는 완전 혼합형 반응조입니다. 물질을 분해해서 효율이 95%로 처리하고자 한다. 자, 이 물질은 0.5차 반응으로 분해되며 속도 상수는 0.05mg/L 2분의 1/hour. 자, 유량은 500L/hour. 유입 농도는 250mg/L를 일정하다면 CFSTR의 필요 부피를 계산을 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1차 반응식이라고 하면 1차 반응식이라고 하면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CFSTR이나 PFR이라는 반응조가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K라는 자체를 Q 나누기 V로 바꿔서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Q 나누기 V 곱하기 T라는 식으로 바꿔서 쓰시면 돼요. 근데 단 한 개, 여기서 지금처럼 CFSTR에서 자,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 CFSTR이 주어졌는데 K라는 상수가 주어졌을 때 Q 곱하기 C0-CT는 KVCT죠. 자, Q 곱하기 C0-CT는 KVCT의 여기 차수.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세 가지를.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 푸는데 쉬워지죠. 그럼 지금 CFSTR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나와 있느냐? 속도 상수 K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식을 써야 되죠? 이 식을 써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고 몇 차냐? 0.5차. 그래서 마지막 CT에 지수의 차수가 올라가거든요. 1차 반응식은 1이니까 관계없지만은 여기서처럼 0.5차면 반드시 0.5를 대입해 줘야 돼요.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초기 농도, 유입 농도가 C0가 지금 얼마냐 하면 250mg/L예요. 근데 CT가 안 주어졌어. CT는 95%가 제거됐다고 그랬으니까 250mg/L 중에서 95%가 제거되고 어때요? 남았냐? 다시 말해서 1-0.95가 CT. CT는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CT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주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12.5mg/L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Q라는 값이 지금 얼마죠? 500L/h니까 0.5m의 삼성/h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C0는 250, CT는 여기서 계산한 12.5. 그죠? 는 K라는 값이 0.05/hour. 여기서 mg/L의 2분의 1승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V, 그리고 CT 12.5mg/L의 0.5차선. 1차로 문제를 푸느냐, 0.5차로 푸느냐, 2차로 푸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차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따라서 V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671.75m의 삼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굳이 왜 미터의 삼성으로 바꿨느냐? 정답에서 부피를 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 값을 그대로 대입하고 유량의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리터라는 부피가 나오죠. 그래서 리터로 계산한 다음에
다시 10의 마이너스 3성을 취해줘서 밑에의 3성으로 전환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1차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1차 반응식이 나오니까 바로 문제를 43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취크의 법칙에 의해서 염소 소독에 의한 미생물의 사멸률은 1차 반응식에 따른다. 미생물의 80%가 0.1mg/L 잔류 염소로 2분 내에 사멸한다면 99.9%를 사멸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접촉 시간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1차 반응식을 이용을 했을 때, 자, 지금 처음에는 보면 80%가 사멸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초기 농도가 몇 프로? 100%. CT는 80%가 사멸됐으니까 20%가 CT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80%를 해도 되고 20%를 대입해도 돼요. 그럼 마이너스 K 곱하기 T가 지금 얼마죠? T가 2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K를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면 2번식의 K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2번 조건에서도 99.9%가 사멸됐다고 그랬어. 그러면 CT라는 값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CT라는 값은 0.1%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99.9%를 대입해도 되고 0.1%를 대입해도 되고 K라는 값은 1번식에서 여러분들 계산한 K를 넣고 최종적으로 T를 계산하시게 되면 8.58분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차 침전지의 유입 유량이 1000m의 삼성퍼데이고 SS 농도가 350mg/L이다. 1차 침전지에서 SS 제거 효율이 60%일 때 하루에 1차 침전지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부피는 슬러지의 비중은 1.05, 함수율이 94%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발생되는 슬러지량이라는 것은 SS 제거량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SS 농도 곱하기 슬러지량, 여기에 효율을 곱해줘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비중량으로 한 번 더 나눠준 다음에 우리가 함수율을 보정하죠. 보정하는 방법은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로 보정합니다. 그러면 SS 농도가 350mg/L이 떠요.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나요? 10의 마이너스 3성. 그래서 0.35 kg/m의 삼성. 자, 그리고 유량은 1000m의 삼성퍼데이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제거됐죠? 60%. 자, 그러면 단위 자체가 지금 kg/day가 됐어요. 우리가 계산하는 건 미터의 삼성이죠. 그래서 미터의 삼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떻게? 비중량. 자, 비중이 1.05예요. 비중량이라는 kg/m의 삼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나요? 10의 삼성. 그럼 1.05라는 비중은 1050 kg/m의 삼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함수율이 94%예요. 따라서 94%를 보정을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값은 3.33 m의 삼성 per day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